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시즌2는 이제 한국 드라마라는 꼬리표를 던져버리고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2는 시즌1의 떡밥을 거의 다 회수하면서 드라마의 미스터리함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좀 더 넓은 세계관으로 확장하는 시발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킹덤 시리즈의 외전격인 아신전이 제작 중이란 발표가 있었습니다. 킹덤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는 1년을 주기로 제작되던 이 작품이 시즌3 소식이 들리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아신전 소식이 굉장히 반가웠죠. 아신전은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아신이라는 인물의 프리퀄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국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좀비 장르를 촬영하기가 제작진에겐 부담스러웠을 거고, 그래서 시즌3보다는 아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밀도 있게 다루고 나중에 시즌3에서 이찬과의 만남을 그려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를 하나도 하지 않았던 작품이 빵 터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번 인간 수업이 그랬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흔한 연애 장면이나 뜬금없이 이어지는 PPL이 완전히 배제된 미드식으로 구성되고 연출된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들과 교복, 그리고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이번 작품이 데뷔작인 진한세 작가님은 범죄물과 티네이저 장르 사이의 균형을 절묘하게 이루며 이야기를 끌고 가는 멋진 스토리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에서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그가 범죄를 저질러야만 하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인간 수업은 지수에게 특별한 감정이나 연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범죄자에게 감정을 주지 않는 게 잔인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현실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존 방송국 드라마에선 볼 수 없는 다소 파격적인 소재와 이야기 흐름이라는 게 이 드라마를 한 번쯤은 꼭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별과 인종에 대한 메시지에 지치셨다면 그런 분에게 추천할 만한 드라마로 이것보다 좋은 작품은 없습니다. 영국을 부대로 한 액션 누아르 드라마 갱스 오브 런던은 영국이 자리 잡은 암흑가의 냉혹한 모습을 재미있게 연출합니다. 런던 최고의 암흑가 복수였던 윌리엄 핀의 죽음 이후 범인을 찾기 위해 사력을 다하지만 이곳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밀과 욕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조직 간의 분쟁, 그리고 월리스 가문의 조직을 지키기 위한 조직원 간의 의견 대립,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며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그와 동시에 기존 드라마에서는 보지 못했던 수준의 화려한 액션 시퀀스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연출이 에피소드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말에 아쉬움을 느끼는 분도 있고 주인공의 몇 가지 결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예전엔 당연했던 소재와 설정들이 이젠 신선한 것이 되어버린 시대라서 그것만으로도 이 드라마는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서 종영된 미드를 한 편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메시아 시즌2를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종교의 민낯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모습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들춰낸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 신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많은 사람이 한 번쯤은 떠올려 봤을 생각입니다. 이 드라마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신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알마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종교를 믿지 않는 에바와 신에 대해 큰 의문을 품고 있던 아비람을 통해 알마시의 행동들을 과학적으로 반박하며 그가 단순한 사기꾼인지 아니면 진정한 신인지 알 수 없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드라마의 특성상 이런 드라마의 중심이 되는 의문은 한두 개의 시즌으로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떡밥만 던져주며 시청자를 혼란의 미궁으로 빠뜨리고, 시청자들은 그 속에서도 의미와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재미인데 정말 아쉽게도 시즌1으로 끝이 났습니다. 작가가 의도한 결말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인터뷰를 찾아봐도 자신은 이렇게 결말을 지으려 했다는 내용이 없는 걸 보면 아직 이 시리즈를 이어나갈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BBC에서 배급한 아일랜드 드라마 노멀 피플은 멜로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도 큰 여운을 남긴 드라마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리뷰할 때 잘생긴 남학생이라고 했다가 많은 분에게 비난 아닌 비난을 받았는데요. 물론 주인공 코넬을 연기한 폴 마스칼이 배역의 나이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 드라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배역을 따로 하지 않고 같은 배우가 연기하며 시청자가 고등학생이 코넬을 보고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대학 시절까지 끌고 가길 원했던 겁니다. 드라마에서는 코넬과 마리안의 관계가 여러 번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학창시절에 연애하던 기억이 떠올라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감정과 공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배역을 그대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게 제작진의 판단이었죠.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연들의 연기는 정말 훌륭했고 배역을 바꾸지 않았기에 드라마에서 긴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감정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죠. 마지막 장면에서 이들의 첫 만남을 떠올려보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그때 놓친 사랑이 아쉬울 수도 있고 그냥 좋았던 추억으로 가벼운 웃음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 같았고 나는 평범하지 않은 사랑을 하고 있다 생각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별에 슬퍼하고 사람의 상처받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이젠 단순한 비평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되는 더 보이즈 시즌2는 요즘 나오는 드라마 중에 이렇게 미국과 자본주의 그리고 여러가지 요소를 돌려가는 작품이 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원작이 있는 작품이지만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한 명 한 명이 입체감 있게 살아있고 히어로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세계관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번 시즌2는 예전처럼 하루에 모든 에피소드가 풀리지 않고 매주 몇 개씩 에피소드가 풀리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즌2 초반의 각 인물들의 갈등과 고뇌를 보여주는 부분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봐야 하는 피곤함이 있었지만, 완결된 후에 이 드라마를 되돌아보면 지금 나오는 시리즈 드라마 중에 이것보다 뛰어난 작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이렇게 히어로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세븐이 아닌 동네 히어로를 소재로 한 스피인오프 드라마도 가능하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시즌2가 너무 깔끔하게 끝나서 시즌3가 어떻게 시작될지 감이 안 잡히지만 아마존은 이렇게 좋은 작품을 3, 4개의 시즌으로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시즌을 길게 보고 있겠죠. 홈랜드를 보신 분들은 미친 사람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드라마에서 캐리를 연기한 클레어 데인지의 연기는 귀신 들렸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혹시 저처럼 시즌6 이후 퀸이 나오지 않아서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시즌8은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파이물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홈랜드 시즌8은 다른 스파이물 영화나 드라마와 비교해봐도 이보다 재미있는 작품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직 넷플릭스에는 시즌7만 올라와 있지만 시즌8이 올라온다면 이건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테일러 조이가 주연한 퀸스 갬빗은 재미로만 따지자면 올해 최고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자극적이고 화려한 드라마보다 가벼운 소재의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체스를 전혀 몰라도 볼 수 있는 드라마여서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체스판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스판엔 의미가 있었고 베스가 처음에 백이 아닌 흑마를 잡은 것도 의미 있는 연출입니다. 체스는 백이 먼저 수를 두며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베스는 흑밖에 잡을 수 없는 거죠. 즉 베스가 처음 백을 잡는 부분은 베스가 여성이 아닌 체스 플레이어로 처음 인정받는 순간이고 드디어 진정한 체스의 세계에 발을 딛는 의미 있는 순간인 거죠. 인물에 대한 고찰을 깊게 하지 않고 주인공과 다른 인물 간에 심한 갈등도 나오지 않아서 스토리가 없다거나 뻔한 흐름이라는 비평도 받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드라마의 재미와 매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쁜 사람일 것 같았던 사람들, 다른 작품이라면 분명 주인공을 괴롭혔을 배역들이 이 드라마에서는 모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게 반전이죠. 그리고 아냐 테일러 조이의 신비한 매력 때문에 드라마가 화제가 된 건 사실이지만 어린 베스를 연기한 이슬라 존스턴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새침하고 똑부러지는 표정으로 연기를 하는데 너무 귀엽고 연기도 잘해서 앞으로의 필모가 기대되는 아역이었습니다. 사실 다크는 저도 어려워서 한번 포기했던 작품입니다. 제가 사람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고 안면인식 장애도 있어서 이 드라마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타임루프 장르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흥미가 가는 소재이지만 사실 이런 장르는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하지만 다크는 시즌이 지날수록 평점도 올라가고 시즌 1에서 보여주는 의미 없는 행동이나 대사들이 시즌 2나 3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소름 돋는 연출이 가득합니다. 다크를 안 본 분이 있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막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궁금증을 찾아보려 하지 마시고 일단 드라마를 끝까지 쭉 보시다 보면 설명이 되고 이해가 가니까 중간에 끊지 말고 쭉 시청하시고 해석 영상을 찾아보세요. 베터콜 사울 시즌5가 어퍼컷이 선정한 2020년 최고의 드라마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셨다면 저의 선택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브레이킹 배드에 등장했던 사울 굴맨의 프리퀄 드라마 베터콜 사울은 시즌이 계속될수록 빈스 길리건의 괴물같은 각본과 연출력에 감탄이 터져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브레이킹 배드를 재밌게 보셨던 분 중에 베콜사 시즌1을 보고서는 너무 다른 온도 차이에 포기하신 분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치킨집 사장님이 등장하면서부터, 마이크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드라마의 긴장감과 분위기는 다른 드라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범접 불가한 드라마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시즌4부터는 에피소드가 흘러가면서 점점 브레이킹 배드의 느낌도 나고 부배와 견줄만한 매력적인 새로운 인물이 대거 등장합니다. 다음 시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를 챙겨보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결국 베콜사의 마지막은 브레이킹 배드인데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 월터의 전화를 받는 장면일까? 그렇다면 브라이언 크랜스턴이 출연을 할까? 개인적인 바람으론 1초라도 좋으니 제시 핑크맨과 월터 화이트를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주연이 연기를 잘한다, 연출이 좋다, 스토리가 기가 막힌다, 이런 뻔한 칭찬으로 이 드라마를 포장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존나 재밌으니까 무조건 보세요.